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유명하죠. 유명하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패권을 잡을 거다. 그렇게 전망되고 있고, 그게 이제 중요한 점을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미국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 수요를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의회에 8월 휴회 전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말을 했고,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7월 말까지는 통과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크립토를 아는 분들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밀면 이거는 이제 국경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통화 주권을 잃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국가를 운영하는 그 관료나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고 골칫거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미국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가치가 그냥 막 형편없는 수준의 그런 나라의 국민들은 오히려 자기의 그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오히려 더 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소식만은 아니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빼고 다른 얘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약간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트로이 목마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트로이 목마는 이제 전쟁에서 한마디로 뭔가 여기를 읽어 드릴게요. 이제 그리스인들이 10년간 성과 없이 포위 공격을 했다는 거죠. 이제 성과가 없어가지고 오디세우스가 요청을 해가지고 거대한 목마를 만들고, 그 안에 오디세우스를 포함한 정예 병력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인들은 항해를 떠나는 척 했고, 포기하는 척 했고, 이제 트로이인들이 우리가 승리했다 하고, 그 그리스인들이 놓고 간 트로이 목마를 트로피 성격, 그러니까 승리의 그 징표 같은 걸로 그들의 도시로 끌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밤 그리스군이 그 트로이 목마에서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 그리스인들이 도시에 잠입해서 전쟁을 끝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떻게 제가 은유적으로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게 자기한테 해가 되는지 모르고 그거를 이렇게 끌어왔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파괴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대표적인 그런 말이 트로이 목마잖아요.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왜 그런 역할을 하냐면, 비트코인은 이 중앙 권력이 없는 자유의 돈, 그러니까 개인들이 정부나 어떤 중앙 권력으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금융 주권을 회복하는 그 돈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태생적으로 정부에서는 비트코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속성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배척할 줄 알고 비트코인 초창기에 그렇게 가격이 쌌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던 어떤 부류들은 일말의 생각으로 이거는 정부에서 한 큐에 없앨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정부가 없애고 어떤 강력한 세력이 없애고 이 문제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원래 물리적인 전기 파워로도 비트코인을 없앨 수도 없지만, 이미 이제 제도권에서 수용하는 입장으로 틀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 이미 답을 했다고 봐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바로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한테 그 금융 주권, 힘이 가는 거기 때문에 중앙 권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권력을 뺏긴다고 볼 수도 있어요, 기존의 그 기득권 세력에서는. 근데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이 바로 수용되기는 껄끄러운 면도 있고, 중앙 권력에서 배척이 심한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미묘한 어떤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달러하고 매칭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달러라고 보면 되는데 코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양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국 채권이나 미국 달러를 1대1로 매칭했기 때문에 미국 국채의 새로운 수요가 된다는 것 때문에 미국이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더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도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가치의 변동이 적고, 그러니까 자국 화폐보다는 더 가치 보존도 잘 되고, 그러니까 선호하는 거죠,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가상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못 믿겠어 해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로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 민간 회사에서 그만큼의 달러나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용자 입장이나 정부 입장이나 이게 꼭 해가 된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용에 유익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을 해소해주는 그 해결책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 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골치가 아픈 게 국경이 없단 말이에요. 국경이 없는 거는 비트코인의 그 속성의 일부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코인이라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더리움이나 트론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발행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네트워크 자체가 중앙 정부의 힘이 닿지 않는 어떤 그 분산된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트론이 비트코인처럼 완벽한 탈중앙화 네트워크냐, 이거는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각국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국민들이 사용하는 거를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포인트가 중요한 점인데, 중앙 권력이 막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나 어떤 그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나 어떤 그 수요에 의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데, 이 성격상, 중요한 성격상 비트코인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중요한 그 성격은 분산 네트워크에 있기 때문에 중앙 권력이 견제할 수가 없고, 그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 개인의 어떤 재산을 이렇게 보호하고, 개인이 그 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을 갖고 사용하는 거를 중앙 권력이 견제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이 법안이 통과된다는 건 사실상 어떤 거냐면은, 그 화폐 발행권이 중앙은행, 각 나라의 그 최고 권력자급에 있던 기관에서 발행하던 화폐를 민간에서 발행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미국 정부의 어떤 간섭이나 어떤 계속 견제를 받긴 하겠지만, 그건 징검다리 역할이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나 분산된 어떤 그 네트워크상의 코인으로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 과도기에 잠깐 사용하는 코인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미국 정부에서 완전히 견제를 안 한다면 그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통용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화폐 발행을 한국은행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간 회사가 하는 거죠. 테더나 뭐 서클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죠. 화폐 발행을 하면 저희가 그 화폐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시니어리지나 하여튼 그게 시니어리지가 화폐 주조 차익 그런 게 있어요. 화폐를 발행하면서 그 이득을 얻는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중요한 건 현대화폐, 그러니까 현대 법정화폐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을 계속 그 정상적인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화폐를 발행하는 사람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대기업이나 상업은행이나 거기 중앙은행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밖에 없고,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을 찍어내는 돈들은 기본적으로 소비재가 아닌 자산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비트코인이 2009년에 만들어진 거는 정말 인류 역사상 정말 굉장히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이고, 지금 살아남아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존재한다는 것도 굉장히 비트코인을 좀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슴 벅찬 일이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꿀 수도 있고, 또 개인에게 많은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어떤 희망적인 일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정교할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 그런 하여튼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성격의 일부를 달러 스테이블이 갖고 있는데, 그게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에서 이제 올해 상반기 즈음에 법적으로 아예 제도권에서 흡수해서 이제 법을 통과시키면 이제 화폐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에서 민간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이 시초가 굉장히 뭔가 기념비적인 일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 이제 점차 화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개인이 일을 해서 재산을 보호하고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약간 중앙 권력에 의해서 약탈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었을 수가 있는데, 힘이 세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개인이 앞으로는 좀 더 강해지고 스스로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그렇게 민간에서 발행되고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면서,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요새 정치적인, 한국 정치적인 얘기랑 관계는 없는 얘기고, 제가 옛날부터 그냥 속으로 궁금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대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제약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선출직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대신 정치를 하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핸드폰이 거의 신체의 일부로 사용되고, 핸드폰이 모든 인증의 수단이 돼서 나를 나타내는 증명의
어떤 도구인데, 물론 이제 SKT 해킹 사건처럼 해킹이 되면 뭔가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이제 어렵다고 치고, 핸드폰을 사용한 사용 이렇게 널리 퍼지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 완전 고령층을 빼고는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이제 다룰 수 있는 세대에서는 충분히 스마트폰으로 투표 내지는 이제 가장 쉬운 거는 핸드폰으로 투표를 하는 거죠. 투표 내지는 선출직을 뽑지 않고 모든 의사결정을 모든 국민이 해도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안건 올려가지고 투표하거나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게 어느 게 좋고 나쁘고를 가리자는 건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그 선출직들은 힘이 셀 수밖에 없어요. 힘이 셀 수밖에 없다는 거는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은, 의회에서나 뭐 청문회 같은 데서 하시는 말씀이, 국민의 어떤 그런 권리를 위임받은 국회의원한테 뭐 따지는 거냐, 뭐 하여튼 국회의원을 뭐 이렇게 뭐 하는 거냐, 막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거죠.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근데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그런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진심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사실이기도 한데, 저희가 만약에 선출직한테 권리를 위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리의 권리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뜻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비난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은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권력이 나한테 있던 게 저 사람한테 갔으니까, 선출직한테 갔으니까, 권력을 내 손에 있던 게 국회의원한테 가는 순간 그건 내 권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막강한 그러니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권력을 남용하고 싶은 욕구도 들고 실제로 그러기도 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말했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다고 해요. 고령의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으셔요. 예를 들어서 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뭐 주식도 좀 있으셔. 그러면 자식들이 명절마다 뭐 생신 때, 뭐 어버이날 이렇게 찾아뵈면서 인사도 드리고 안부 전화도 드리고 열심히 찾아뵙겠죠. 근데 이제 그 재산을, 아이고 우리 자식도 고생하니까 미리 내가 상속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아직 정정하신데 다 재산을 상속해줘 버렸어.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안 찾아오죠. 왜냐면 권력이 없으니까. 이게 노력의 그 부모님께서 권력을 이게 재산이라는 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권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권력을 조금이라도 분배받기 위해서 자식들이 찾아오지만, 이 권력을 내 자식이라고 줘버리면 나한테는 더 이상 권력이 없기 때문에 자식조차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 관계가, 저희는 뭐 선출직한테 말로 위임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게 권력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저는 이제 가격적인 것도 체크를 하지만, 이런 뭐 철학적인 주제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시스템에 관한 것들을 재밌어 하거든요, 저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게 그 금융 권력, 그러니까 그 화폐 주권, 이게 이제 개인한테 이미 왔죠.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10년, 20년 지나면 더 강화가 될 거고, 거의 대중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축적을 하겠죠. 그러면 그 중앙 권력으로부터의 어떤 약탈적인 어떤 조세나 어떤 그 인플레이션으로 보이지 않는 세금을 매겨가면서 그렇게 재산을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걸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중앙 권력의 그 조세 시스템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수용할 텐데, 지금 현실을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봐도 극심한 세계 1위의 저출산율과 세계 1위의 뭐 자살률, 뭐 빈부격차, 서울 집값이 아파트 평균 집값이 10억, 이런 걸 보면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오남용, 중앙 권력의 오남용이 개인의 어떤 재산을 보호하고 증식하는 거를 방해하거나 조금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비트코인하고 뭐 달러 스테이블코인하고 이런 게 막아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널리 이용이 될 건데, 아무튼 그런 역사적인 날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법안 통과되는 날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그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짚어보고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